자영은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앉아 샴페인 잔을 기울였다. 고개를 살짝 치켜들고 룸서비스에 말했다. 트러플 파스타랑 샤블리 한 병. 아, 디저트는 안 먹어요. 라인 관리 중이니까.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에는 단 1g의 후회나 반성이 없었다. 오히려 더 우아해졌고 더 당당해졌다. 난 다시 여왕으로 돌아갈 테니까. 지금쯤이면 상장에 들어갔을 회사. 그 회사의 전 재산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몽땅 투자했다. 모든 걸 걸었다. 그날 오후 자영은 오랜만에 명품관을 찾았다. 그녀의 등장을 본 직원들이 재빨리 달려왔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녀가 감옥에 갔다 온 것도 모든 방송에 나왔으니까. 하지만 입은 닫고 허리는 숙이는 게 정답이다. 어머 관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사실 대기자가 많은데 관장님 VIP시잖아요. 기분 전환 나오신 김에 저희가 바로 결제 도와드릴게요. 자영은 한껏 우쭐한 얼굴로 말했다. 그래, 이거 하나랑 저거, 저 가방도. 아, 저 시계도 보여줘봐요. 직원들의 아부는 끝이 없었다. 관장님은 역시 뭘 고르셔도 품격이 남다르세요. 이번 시즌 최고로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그렇게 쇼핑백 3개를 양팔에 들고 모범 택시를 탄 자영은 차 안에서 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만 가고 아무 응답도 없다. 서너 번을 걸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자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서변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지만 없는 번호입니다. 순간 기분 나쁜 예감이 스쳤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자영은 주소를 찾아 직접 움직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늦은 오후, 서변이 말한 사무실 건물 앞. 간판은 없었다. 불도 꺼져 있었다. 건물 앞에 붙은 임대문의 종이가 그녀를 비웃는 듯 펄럭였다. 자영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팔에 들린 명품 쇼핑백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그녀의 눈앞이 핑 돌기 시작했다. 설마 진짜? 겨우 몸을 끌고 호텔로 돌아왔다. 로비를 지나 방으로 올라가려는 찰나 프론트 직원이 다급히 자영을 불렀다. 최자영 고객님, 오늘 룸서비스 포함 요금이 결제되지 않아 정산 요청드립니다. 자영은 짜증난 얼굴로 말했다. 아휴, 가져오세요. 지금 결제할게요. 지갑에서 카드를 하나 꺼내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승인 거절되었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 있으실까요? 당황한 자영은 카드 지갑을 꺼내 다른 카드도 또 다른 카드도 꺼냈지만 모두 결제 불가, 한도 초과, 사용 정지. 로비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조용히 말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만 객실 이용이 어렵습니다. 퇴실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호텔 보안팀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자영은 얼굴이 붉어지며 이를 악물었다. 그렇게 명품 쇼핑백에 짐을 구겨넣고 최자영은 호텔에서 쫓겨났다. 아까 쇼핑한 명품 쇼핑백 3개, 캐리어 하나. 최자영은 호텔 로비를 나와 거리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강남 한복판,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고 그녀는 도로 한복판에서 마치 지도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멈춰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지? 태어나서 한 번도 혼자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었다. 차도 기사도 갈 곳도 없는 자신의 모습이 이토록 허망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때 꼬르륵 배에서 진동이 울렸다. 굶은 지 반나절. 호텔 스위트룸에서 먹은 트러플 파스타는 이미 기억 저편이고 자영은 너무 배가 고파 정신이 혼미해지고 손까지 떨려왔다. 일단 뭐라도 먹어야 해. 길 건너에서 풍겨오는 따뜻한 고기 국물 냄새. 작은 식당, 국밥집. 평소에는 먹지도 먹을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음식인데 유리창 너머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속 고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고귀해 보였다. 자영은 쇼핑백을 질질 끌며 홀린 듯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식사되나요? 아줌마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네, 아무데나 앉으세요. 자영은 망설이다. 가장 구석진 자리로 조용히 걸어갔다. 결제 뭘로 하실래요? 카드? 아차, 그제야 정신이 들었다. 현금은 없다. 카드는 전부 정지. 자영의 손끝이 떨렸고 순간 당황한 듯 웃었다. 아, 그게 내가 지갑을 두고 왔네. 미안해요.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그 어떤 허세도 무너지지 않은 척 주섬주섬 쇼핑백과 트렁크를 챙겨서 최대한 당당한 걸음으로 가게 문을 빠져나왔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직원의 냉랭한 시선이 뒤통수에 느껴졌고 두꺼운 화장 아래 자영이 볼은 수치심에 타는 듯 뜨거워졌다. 이딴 국밥집에서까지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삼켰다. 어지러워 허기에 몸은 휘청거렸고 손에 들린 쇼핑백은 돌덩이가 든 듯 무겁게 느껴졌다. 팔꿈치와 손목이 동시에 저려왔다. 얼굴은 이미 땀범벅으로 화장은 번져 있었고 그녀의 옷은 기분 나쁜 축축함으로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너무나 무거운 쇼핑백 다 던져버리고 싶던 찰나. 아, 환불만 하면 돼. 방금 내가 결제한 것만 해도 2천만 원이 넘잖아. 그것만 환불해도 며칠은 쓸 수 있을 거야. 지금은 그게 먼저야. 간신히 정신을 붙잡은 자영은
발걸음을 돌려 백화점으로 향했다. 단 하나의 희망, 조금 전 충동 쇼핑이 이제는 생존 자금이었다. 택시를 부르려다 무심결에 멈췄다. 돈이 없지. 결국 모든 짐을 끌고 높은 구두를 신은 채 걸어야 했다. 좁고 날카로운 굽은 잔뜩 부은 발등을 짓눌렀다. 구두 속은 이미 살이 벗겨지고 있었고 양쪽 뒤꿈치 상처에서 피가 번졌다. 고통스러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다. 팔은 점점 감각이 사라졌고 무릎은 휘청이기 시작했다. 보도 블록 하나를 건너는 데에도 한숨이 절로 나왔다. 옷은 여전히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꼿꼿하던 등과 어깨는 무거운 쇼핑백에 조금씩 구부러지기 시작했고 그녀의 걸음걸이엔 점점 무게감이 묻어났다. 정교하게 쌓아올린 파운데이션은 땀에 녹아내렸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고 바람에 휘날려 얼굴에 덕지덕지 들러붙어 있다. 완벽했던 그녀의 스타일은 이미 흔적만 남아있었다. 이게 내가 맞나? 쇼윈도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겉은 여전히 고급스러웠지만 그 속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심히 스쳐 지나갔다. 그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지나가는 눈빛 하나조차 지금은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다. 백화점이 보였을 땐 다리에 남은 힘까지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멀었다. 그 짧은 거리조차 오늘 자영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 백화점 문이 열리자 차가운 냉기가 자영의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몸에선 식은땀과 피로로 끈적한 열기만 가득했다. 쇼핑백은 손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었고 구두는 이미 걸을 때마다 발을 짓이기고 있었다. 후들거리며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섰다. 마침내 도착. 쇼윈도 뒤 반짝이는 조명 속에서 점원들이 반듯하게 서 있었다. 그녀를 본 직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갑게 다가왔다. 어머 관장님, 또 오셨네요. 저기 잠시만. 자영은 바로 말을 끊었다. 아까 내가 구매했던 상품들 환불하려고. 이미 가방도 너무 많고. 네. 직원의 표정이 살짝 얼어붙었다. 자영은 숨을 고르며 쇼핑백을 계산대 위에 올리고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다. 좀 전에 사간 거니까 문제 없죠? 직원은 옅은 미소를 유지한 채 물건을 하나하나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뒤에서 다른 직원이 다가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제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VIP 한정 수량이고 아까 구매 후 고객님이 바로 택 제거 후 들고 나가셨으니 중고 매장에 파시면 모를까? 점장은 조용히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본사 정책상 해당 제품은 한정 수량이라 단순 변심 환불은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냥 가방이 많기도 하고. 그래 뭐 제인이 선물로 주면 되지. 목소리는 작았고 끝자락이 살짝 떨렸다. 하지만 자영은 입술을 꽉 깨물고 다시 가방들을 하나하나 쇼핑백에 담기 시작했다. 움직임은 느렸고 손끝은 힘이 없었다. 눈부신 조명 아래 모든 시선이 그녀를 향해 모였다. 한 번도 환불이라는 걸 해본 적 없는 자영.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도 자신의 처지를 믿고 싶지 않았다.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쇼핑백 손잡이를 쥔 손이 덜덜 떨렸다. 백화점 문을 나서니 밤 공기가 살갗을 파고들었다. 찬바람에 자영의 목덜미가 소름 끼쳤다. 그때 사모님? 익숙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유경의 아버지 도민준이었다. 자영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지 숨을 몇 번 들이쉬고야 대답했다. 혹시 서 변호사님 연락되시나요? 전 재산을 서 변호사가 추천하는 회사에 다 투자했어요. 지금 연락이 전혀 없고 회사도 사라졌어요. 절박하고 떨리는 목소리에 도의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사모님, 서변은 이미 황기찬 쪽 사람입니다. 사모님 속으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자영의 무릎이 툭 꺾였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땅에 쿵 떨어졌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이 상태로 밖에 계시면 위험합니다. 일단 제 아파트로 가시죠. 지금은 아무것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영은 도의사의 팔을 붙잡았다. 한 손으로는 가방을, 한 손으로는 무너진 자존심을 부여잡으며 도의사의 집에 들어선 자영은 문턱을 넘자마자 코를 찡그렸다. 도의사 집이 이 동네 아닌 걸로 아는데 이사했어요? 난 이렇게 작은 집은 처음 봐. 아니, 공기가 왜 이렇게 탁해요? 머리가 아프네. 당황한 도의사가 조용히 대답했다.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지내실 곳 정해질 때까진 여기서 편하게 계세요. 공기청정기 알아보겠습니다. 산소 나오는 걸로요. 방은 제가 쓰던 방에 쓰세요. 좀 치워야 하긴 했는데. 됐어요. 내가 이런 데서 며칠이나 있겠다고. 난 이런 데 오래 있을 사람 아니니까. 내일 바로 친정으로 들어갈 거니 오늘만 있다 갈게요. 자영은 웃으며 빈 방으로 들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주저없이 큰오빠라는 이름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자영은 눈을 감고 작은 숨을 내쉬었다. 여보세요? 오빠의 목소리에 안도감을 느끼는 자영. 오빠 나야. 자영은 억지로 웃으며 말을 이었다.
요즘 일이 좀 있어서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려고. 내일 김기사 좀 보내줘.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우리 집에 발들일 생각 마. 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 놀란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거지? 현실인지 꿈인지 정신이 혼미해졌다. 오빠,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수치라니? 면회 한 번 안 오고 연락 한 통도 없고 우리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뚝 전화는 끊겼다. 자영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거칠게 내쉬던 숨이 곧 흐느낌으로 바뀌었다. 밤새도록 울다 바닥에 꼬꾸라져 잠든 자영. 아침 햇살에 눈을 떴을 때 텅 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울렸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하얀 봉투. 그 안엔 현금 100만 원. 민준이 두고 간 건가. 자존심이 꿈틀했지만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몇 시간 뒤 자영은 서울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우아하게 냅킨을 펼쳤다. 식후 커피까지 여유있게 마신 뒤 계산하고 나오는 자영.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예전으로 돌아간 듯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레스토랑을 나오던 그때 바로 옆 매장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중고 명품 매장.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백화점 직원이 했던 그 말. 중고 매장에 파시면 모를까. 자영은 허겁지겁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거라도 있어 다행이야. 집안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가방, 시계, 구두, 스카프를 주섬주섬 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명품 쇼핑백 2개 가득 담고 다시 매장으로 향한 자영. 중고 매장 안. 직원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장갑을 낀 채 확인했다. 정품은 맞네요. 자영은 조급한 눈빛으로 재촉했다. 얼마 주시겠어요? 직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고개를 들었다. 전부해서 480만 원 드릴게요. 뭐라고요? 원래 중고 시세가 그렇습니다. 자영은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탁 놓았다. 이게 얼마짜린데 다 합쳐서 2천도 넘어요. 적어도 800은 받아야. 죄송합니다. 현금 원하시면 이게 최대예요. 자영은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주세요. 그 돈이라도. 자영은 중고 명품 매장 문을 열고 봉투를 꼭 쥔 채 나왔다. 손끝에 느껴지는 현금의 묵직함. 480만 원. 자존심 다 버리고 물건 팔아받은 돈. 눈가는 아직도 벌겋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지만 그나마 오늘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 평온은 딱 3초밖에 가지 않았다. 위잉. 귓가를 가르는 소리. 자영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한 대의 오토바이가 바람을 가르며 그녀 앞으로 쏜살같이 달려들었다. 손에 들려있던 봉투가 사라졌다. 안 돼. 자영의 비명은 순간 거리에 퍼졌고 그녀는 반사적으로 오토바이를 쫓아 몇 걸음 달리다 길바닥에 털썩 그대로 나뒹굴었다. 손바닥이 까지고 치맛단이 벗겨졌으며 하이힐 한 짝이 멀리 날아갔다. 사람들은 멈칫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붙잡아주지 않았다. 자영은 털썩 주저앉은 채 울음을 터뜨렸다. 도와주세요. 제발 제발 좀. 그녀의 목소리는 길가의 소음 속에 묻혔고 지나가던 몇몇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걸음을 옮겼다. 무릎을 감싼 채 한없이 울부짖는 그녀. 세상 한복판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버려진 사람처럼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승우는 아침 회의에 늦지 않으려 차를 몰고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을 거리. 오늘따라 시끄럽게 울리는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그의 창 너머로 들렸다. 고개를 돌린 순간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한 여자. 무릎이 까지고 머리는 헝클어졌고 하이힐 한 짝은 벗겨진 채 울부짖고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외면하는 그 한복판. 그 여자는 엄마. 승우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그 한순간 수많은 기억들이 폭풍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열이 펄펄 끓는 밤, 자신의 이마를 식혀주던 따뜻한 손. 괜찮아, 엄마가 곁에 있어. 웃으며 토닥이던 목소리. 세상 전부였던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살인자로 만들고 철저히 외면했던 배신의 순간. 그토록 사랑했지만 그토록 미워하게 된 사람. 너무나 미워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싶었고 진심으로 망가지길 바랬고 고통받길 원했던 그 사람이 저렇게 눈앞에서 울고 있는데 전혀 시원하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냐.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손이 떨려왔다. 차를 길가에 급히 세운 승우는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울고 있는 자영에게 조용히 다가간 승우.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일어나. 자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눈앞에 선 사람을 보았다. 승우. 자신이 배신했던 그 아이가 있었다. 입술을 벌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승우는 묵묵히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엄마 이렇게 울고 있을 사람 아니잖아. 자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수치도 분노도 아닌
미안함과 안도였다.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그 알량한 자존심이 또 고개를 들었고 자영은 승우의 손을 뿌리쳤다. 상관 말고 저리 가. 이젠 너도 알잖아. 나는 내 친엄마가 아니야. 말끝은 바늘처럼 뾰족했고 눈빛은 여전히 자존심이라는 단단한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었다. 나는 너 때문에 30년을 지옥에서 살았어. 넌 날 망가뜨리러 태어난 애였어. 하지만 승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 마치 심장을 꿰뚫는 창처럼 아팠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하게 말했다. 미안해 엄마. 자영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내가 엄마한테 그런 힘든 시간을 줬다는 게 너무 미안해. 그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나 봐. 승우는 고개를 들고 자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엄마는 언제나 나한텐 따뜻했고 그게 모두 연기였다고 해도 그 순간순간 난 엄마 때문에 행복했어. 자영의 입술이 덜덜 떨렸다. 승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엄마에게 날 사랑하는 마음이 단 1%라도 있었다면 난 그걸로 됐어. 나는 엄마의 친아들이 아닐지 몰라도 엄마는 나의 전부였고 내 세계였어. 엄마가 이렇게 약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건 난 더 이상 못 보겠어. 승우는 다시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를 미워해도 좋아. 대신 내 앞에서 약해지지 마. 당장 일어나요. 엄마답게. 그 순간 자영의 눈에서 처음으로 진짜 눈물이 흘렀다. 승우야, 엄마가 미안해. 세상이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이라도 곁에 남아준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공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